어, KNN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 직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어,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스탠다드,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K 네이버스 리그레서, 리그레서를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한 모델을 생성하고 훈련시키고 예측해보고 평가를 내려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거고 거리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이 동일한 비율로 거리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나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하고 그 다음에 KNN 리그레서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훈련하고 예측하고 평가를 했을 때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하지 않은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평가를 해보시고 음, 표준화를 하지 않았을 때와 표준화를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전 수업 시간에는 표준화를 하지 않았죠. 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표준화를 안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게 KNN의 성능을 더 좋게 만드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자, 또 금방 또 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1차항만 포함하는 획인데요. 무엇으로 해볼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할 겁니다. 어렵지 않, 이것도 금방 될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 텍스트 셀로 쓸게요. 어떤 식을 찾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요거는 제가 그 수학 수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y hat 그러면 이렇게 아,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나? hat hat이라고 쓰는 거였나? 헷갈리네요. hat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였었군요. 모자 씌워라. y에다 모자 씌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거 예측값이란 뜻이고요. 예측값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이거는 상수항. 그러니까 인터셉트죠. 인터셉트고요. 더하기 첫 번째 변수가 있을 거예요. x1. 이 x1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렌스예요. 렌스. 이 렌스에다가 뭘 곱해주겠다? 어떤 개수를 찾는다. x1이라고 하는 개수를 찾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x2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여기다가는 두 번째 개수를 곱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가 있어요. 세 번째 변수가 다이아고널 다음이 하이트였죠. 하이트에다가 곱해주는, 곱해주는 상수 W, 세 번째 W를 찾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하나가 더 있죠. 네 번째 변수가 있어요. 이 네 번째 변수에다가 곱하기 W 4. 이런 그 회기식에서 선형 회기를 한다라는 거는 이런 회기식에서 이런 선형회기식에서
그 예측한 음, 값들의 mean squared 에러가 최소가 되는 무엇들을 찾는 거다? W0부터 이거 W죠. W0부터 그 다음에 W4까지 이런 그 절편과 개수들을 찾는 과정이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이. 절편과 W1, W2, W3, W4라고 하는 이 네 개의 개수들을 찾는 게 선형회귀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찾느냐? 에러가 가장 적은 개수들을 찾는 거죠. 에러가 가장 적은 그 개수들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형회귀를 전 변수를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만들게요. 객체를 먼저 생성하시면 돼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만 객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형회귀 머신러닝 모델을 생성을 한 거죠.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는 뭐 한다 그랬어요?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는 훈련을 시켜야죠. 리니어 리그레션 점 fit 대문자 x는 2차원 배열이니까 특성 배열을 의미하죠. 훈련 세트 넣어주시는 거고요. 서문자 y는 1차원 배열 타겟이죠. y 트레이. 얘가 뭐예요? 모델 훈련이죠. 맞아요? 음. 자,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모델 훈련이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형회귀는 무엇들을 찾았다? 개수들과 절편을 찾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이 찾은 개수들을 볼까요? 숫자 몇 개죠? 숫자 4개입니다. 왜 숫자가 4개일까요? 순서대로 얘가 W1, 얘가 W2, 얘가 W3, 얘가 W4예요. 그러니까 얘는 랭스에 곱해주는 개수. 두 번째 숫자는 다이어고널에 곱해주는 개수. 세 번째 숫자는 하이트에 곱해주는 개수. 마지막 네 번째 숫자는 위드스에 곱해지는 숫자다라는 그런 뜻이, 개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이 선형회귀가 모델을 학습한다라는 얘기는 선형회귀 모델을 훈련시킨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찾아라 라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준 거예요. 선형회귀가 자기가 알아서 찾아준 거예요. 훈련셋만 가지고서. 이런 개수들을 이용을 하면 MSE가 최소가 된다. 다른 개수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뭐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30, 플러스 3. 요런 숫자들로 개수들을 만들어서 선형회귀식을 만드는 것보다 요런 개수들로 선형회귀식을 만드는 게 MSE가 더 낫다라고 찾은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절편은 리니어 리그레션점 인터셉트로 찾을 수가 있어요. 숫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610. 마이너스 610. 그래서 이 마이너스 610은 요 W0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4개의 숫자는 여기 W1부터 W4까지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예측값을 찾는다는 얘기는요, 이 식에다 넣어가지고 예측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음. 이 실에 넣어서 예측값들을 계산한다는 얘기고 훈련셋 예측값들을 찾아보시면 훈련셋 예측값들을 찾아보시면은요. 훈련이 끝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프리딕트 메서드만 호출하시면 돼요. 훈련 세트만 넘기시면 되죠. 훈련셋의 예측값 찾아라 이거예요. 출력까지 해볼까요? 트레인 프리딕트. 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선형회귀의 단점이 여기서도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어, 모든 회귀식에서 마이너스 610이라고 하는 상수를 빼주게 되죠.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는 이렇게 음수가 나오기도 해요. 음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R2 스코어만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R2 스코어 훈련 셋에서의 일단 테스트 셋 예측값부터 한번 찾아보죠. 테스트 셋 예측값들은, 비교를 먼저 해볼까요? 죄송합니다. 어, 훈련 셋 실제 값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85g짜리 물고기를 50g으로 예측했다, 135g짜리 물고기를 149g으로 예측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78g짜리는 26g으로 예측하고 좀 다르네요. 그다음 70g짜리가 있는데 얘는 또 마이너스 11g으로 예측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차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 수가 있고 평가는 알투 스퀘어만 평가를 해볼게요. MSE는 요 훈련 Y 트레인과 트레인 프리딕트가 있으면 MSE는 계산할 수 있어요. 훈련 셋에서만 계산해 볼까요? 민 스퀘어드 에러 그 다음에 실제 값은 Y 트레인 그리고 예측 값은 트레인 프리딕트 이렇게 하시면 5340이 나왔죠. 이게 훈련셋의 MSE예요. 훈련셋 MSE입니다. KNN에서의 그 MSE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 5340이 나왔고요. KNN 모델 평가하신 부분을 보시면 KNN 모델 평가한 부분에서 훈련셋의 MSE는 2986. 이 숫자가 좀 더 작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KNN에서는 MSE가 534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MSE만 놓고 보면 KNN이 더 좋은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훈련셋에서. 아마 우리 변수 한 개만 썼을 때에도 똑같은 결과였었을 거예요. 변수 한 개만 썼을 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었을 겁니다. KNN이 오히려 선형 회귀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할까요?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회귀 모델 평가 선형회귀 모델 평가 테스트 셋에서도 MSE를 계산해 보세요. 과소적합인지 과대적합인지를 알고 싶으시면 테스트 셋에서도 MSE를 계산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R2 스코어로만 그거를 평가를 내려볼게요. 훈련 셋에서의 R2 스코어는 KNN이 스코어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X하고 Y를 순서대로 넘기시면 되죠. X는 훈련 세트, 그리고 여기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훈련 셋과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얘가 뭐냐면 훈련 셋에서의 결정 배수, R2 스코어예요. 0.975가 나왔어요. 0.975. 요거는 또 KNN하고 또 조금 비슷한 듯 보이죠? 그죠? 제 생각에 KNN에서 0.97579 이렇게 나왔었는데 0.97579 이렇게 나왔었고 0.97579 결정 개수로 보니까 그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하죠? 그렇구나. 이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쵸. 죄송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스코어로 봐야죠. 리니어 리그레션 스코어로, 그쵸. 낮게 나와야지. 그죠. 0.956. 0.956. 그죠. 0.956. 제가 변수 이름 헷갈렸네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스코어죠. 리니어 리그레션의 스코어는 0.956. 당연히 KNN보다 낮습니다. 그리고요. 테스트 셀에서도 결정 계수 계산할 수 있겠죠. 스코어 이렇게 주시면 되고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주시면 돼요. 얘가 테스트 셀에서의 결정 계수예요. 두 가지 숫자만 비교해 보면 과소적합인지 과대적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델은 무슨 적합일까요? 과대적합입니다. 훈련 셋이 점수가 좋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점수가 낮죠. 이- 머신러닝에서 일반적으로는 과대적합이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선형회귀, 선형회귀 모델은 과소적합이다. 과소적합. 죄송합니다. 과대적합. 훈련셋의 점수가 테스트 셋의 점수보다 높다. 과대적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과대적합.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1차항만 고려한, 그러니까 4개의 변수를 사용하긴 하지만, 랭스, 다이어고널, 그 다음에 하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4개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2차항을 포함하지 않는 1차항만 포함하는 그런 선형회귀 모델일 때, KNN과 리니어 리그레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떤 모델이 성능이 더 좋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KNN이 성능이 좋았고요. 근데 KNN의 단점은 과소적 합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선형회귀는 과대적 합이 일어났고 과대적 합의 크기도 되게 크게 나타났어요. 좀 큰 편이에요. 0.95하고 0.87이면 과대적 합도 좀 큰 편으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성능 자체도 훈련셋과 테스트셋 모두 성능 자체도 KNN보다 낮다. 그리고 선형회귀 모델이 KNN보다 성능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2차항을 포함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랭스를 제곱하고 다이어고널을 제곱하고 하이트를 제곱하고 위드스를 제곱하고 어, 선형회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경우에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30분, 45분까지 주겠습니다.
베이스가 소스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그냥 소스를 그냥 더해주는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가 그 굳이 입을 더하는 거니까 뭐 설마 소스가 없을 때 그걸 되게 잡는 이런 거주적인 거. 그냥 그 표지 식을 이렇게 쓸 거니? 더하기 알파랑 쓸 거니? 이렇게 쓰면 여기 바이어스가 있으면 그냥 이걸로 선형 등식이 완성이 되는 거고 바이어스가 없으면 더하기 알파라고 하나 써는 거.